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공부 안 되신다고요? 자,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가실 분들은 가고, 집에 콕 박혀 계시는 분들은 또 집에 계시겠죠. 자, 현재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다양한 형태겠죠. 문제, 역전세,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은 기분 좋게 휴가를 가셨을 것 같고, 역전세라든가 부동산이 안 팔리거나 또는 임대차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전세, 월세가 잘 안 빠지거나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역전세로 또 돈을 내줘야 되는 분들은 아마 고민 중에 또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때문에 휴가 시즌이 마음 편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간단히 한 가지만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현재 뭐 다주택자라든가 그 다음에 세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울에 원룸, 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세를 많이 줄 건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려볼 것은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들에게 세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느낀 점, 그와 관련해서 제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 그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뭐 버벅대더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지금 제가 외국인들한테 총 3채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내국인들이고요. 대부분은 20대, 30대 젊으신 분들입니다. 40대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세를 사시는 분들은 20대, 30대 분들이고요. 특히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현재 18평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좀 약간 오래된 아파트고요. 작은 아파트죠. 거실하고 그 다음에 부엌하고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 하나 붙어 있는 그 18평 아파트는 현재 뭐 30대 후반, 네팔 출신 IT, 뭐 그쪽에서는 뭐 박사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건 알 수는 없죠. 현재 뭐 국내에 들어와서 IT 기업에 현재 취업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일을 하신 분이 저한테 계약을 하신 거고요. 나머지 두 분은 조선족 동포입니다. 국적은 중국인이죠. 그래서 뭐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분을 임차를 주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장단점, 주의해야 될 점, 뭐 고려해야 될 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분들이 제 물건에서 거의 5년 가까이 살고 계시거든요. 5년이나 됐어요. 5년 전. 5년 전에 계약하신 분들 지금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차인을 교체를 하지 않고. 여기서 벌써 드러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들 한번 이사를 들어오게 되면 집주인이 저처럼 착하거나 집주인이 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기 살고 싶어는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시세보다는 싸게 5만원, 10만원 싸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8평 같은 경우는 10만원 넘게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뭐 월세가 뭐 80만원, 100만원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돈 벌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이 없으신 분들이 외국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 동포도 마찬가지고 그 네팔에서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쪽 물가 수준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 월세가 아마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뭐 50만원 현재 시세인데 그분은 4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현재 조선족 동포 같은 경우도 50만원인데 40만원. 그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는 5% 그나마 인상해가지고 43만원에 이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월세를 인상을 못했습니다. 월세는 1년 단위 계약이었지만 결국은 못 올리고 계속 그 시세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요, 그분들이 싸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계약할 때 시세에 맞춰서 잘 계약을 해야 된다. 일단 한번 계약을 낮게 계약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전에요. 일단 조선족 동포 같은 경우는 한국말을 잘해요. 그리고 또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우리나라의 정부에 의해서 허용됐을 때 1호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말씀드리긴 좀 쪽팔린데 제가 그때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1호 물건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뻔히 아시겠죠. 거기에 조선족 동포가 들어와서 사는데요. 일단 이분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요, 중간에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이 세를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특히 그 네팔 출신 그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오실 때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들어오긴 했지만 한국말이 서툴러요. 그리고 한국 문화, 이 주거 문화, 임대차 문화 이것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5% 인상률이라든가 국내 부동산 정책의 변화 이런 거 백날 설명해봤자 월세를 올린다고 하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월세를 올리기가 힘들다. 이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인을 구하기 힘들지 않은 이상이야 외국인을 계약 임차인으로 구하는 것은 좀 고려를 좀 해볼 요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계약에서 시세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물건의 경쟁력이 있으면 굳이 낮게 계약하실 필요는 없다. 낮게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간에 세를 5% 올릴 때 상당히 애를 먹는다. 나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특히 네팔에서 오신 분은 죽는 신용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할 때, 뭐, 같은 입장에 있을 때라도, 나가라 하기, 매몰차게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족 동포 같은 경우는 아마 그들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이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잘 알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 이 여자분인데요. 핵심이 뭐냐면요. 엄청 깎는 걸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깎아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 부분은 뭐, 꼭 조선족 동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깎아달라, 이것이 거의 뭐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려볼 건 뭐냐면요, 일단 이분들이요, 계약을 할 때는 혼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좀 당한 것 같은데, 계약을 할 때는 혼자 들어오는 걸 감안을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냉장고라든가 뭐 세탁기라든가 1인 사용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전부요, 가족을 데려오고 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한국이 워낙 살기 좋고 하다 보니까 뭐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제가 1년 후에 한번 우연찮게 연락을 했는데 전부 다 가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국내로. 그래가지고 1인을 전제로 계약을 했는데 가족을 뭐 3명,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거의 뭐 4인 가족으로 산다든가, 특히 또 조선족 동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모셔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약을 해지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같이 마음이 여리고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이거 계약을 해지할지 말지, 집을 더 많이 손상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혼자 살 때는 현 상태대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부인이 다른 집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 수리해달라 저거 수리해달라 하는 요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거 문화라든가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고쳐달라 뭐 해달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면 응당 이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건 알아서 고칠 텐데, 뭐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사유 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간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보통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뻥뚫어를 사가지고 한다든가 이게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뚫어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 이사 와서 자기가 살 때, 처음 입주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살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뚫어뻥을 압축기를 사가지고 뜬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니까 집주인 보고 뚫어달라. 저 같은 경우는 뭐 관리사무소에 부탁을 하긴 했지만 관리사무소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뭐 도와주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한 게 많다. 예를 들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냉장고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응결 상태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뭐 물이 뚝뚝 떨어진다, 수도꼭지를 잘못 잠갔으면서 누수가 된다 하면서 전화가 온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쳐달라는 전화가 엄청나게 내국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현 상태대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부인이 들어와서 뭐 싱크대를 바꿔달라, 뭐 바꿔달라,
그다음에 뭐 화장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오래된 화장실이었거든요. UBR 화장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와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교회를 또 다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또 집에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화장실 지적을 하니까 화장실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만간 월세를 좀 올릴 생각이지만 어차피 제가 뭐 리모델링을 할 생각이긴 했지만 워낙 계속해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이분들이 현재 모텔에 가고 현재 일주일 시간 계획 잡아서 휴가 기간에 현재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외국인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굳이 외국인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새가 잘 나가고 한다면은. 그런데 새가 잘 안 나가고 공실이 좀 길어지면 외국인들하고 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세대로 해라. 중간에 외국인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하고 월세를 인상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더라. 죽는 신용을 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거나 뭐 이런 애걸복걸 소리를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세 분 다 그랬거든요. 다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특히 뭐 젊으신 분들은 취업비자로 들어왔지만 한국에 뭐 눌러 살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또 지금 5년 지났다고 했잖아요. 여기 와서 얘도 났어요. 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비가 드니까 월세를 좀 깎아달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와요. 현재 그 싸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깎아달라고 과감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조선족이나 뭐 제2 외국인이라든가 똑같아요. 깎아달라고 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거절하기가. 올리기도 힘든데 깎아달라고 요구하니까 더 좀 빈정이 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 수가 늘어나게 되면 월세를 올리겠다 한다든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나는 특약을 달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고쳐달라 하면 계약을 과감히 해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월세를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는 거부를 하시든지. 이것은 처음 계약과는 다르게 가족이 들어오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런 신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현 상태대로 계약 상태로 살 수는 있는데 새로 뭐 들어오는 부인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시설물을 고쳐달라, 리모델링 해달라 이것을 요구를 과감하게 합니다. 내국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한국의 주거 문화나 임대차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해달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살 테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상당히 좀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계약을 하실 때는 법인하고 계약할 때도 제가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법인도 계약을 하지 말라. 그리고 외국인들하고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되 뭐 공실이 장기간 된다든가 하면 할 수밖에 없겠지만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처음에 계약할 때, 그다음에 가족이 중간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저것 요구해달라는 게 엄청나게 많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인 상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고려할 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요. 휴가 기간인데 문제 해결하신 분들은 휴가 잘 보내시고요. 머리 싸매고 아직 부동산 문제 해결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이 시기가 좀 지나면 또 좋은 부동산 상승기가 올 테니까요. 한번 인내하고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